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한국 증시가 3,100을 터치를 했고 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늘지 않는다. 그리고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크게 돈을 본 것 같지 못하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돈을 벌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는 종목을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특히 K배터리가 가장 위기라고 하는데 그 K배터리를 역발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제 정책 견해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2차전지 증권사 리서치사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내 친환경차 내연차를 역전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K배터리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를 한번 제가 추론을 해보고요. 돈 벌려면 역발상 투자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 테마주의 현실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우리 2차전지 테마주를 보게 되면 이거 증권사 리서치는 온통 부정적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2분기도 뭐 적자난다, 어렵다, 중국에 밀렸다. 또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수가 외면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증권주로 가고 있고 AI 테마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K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K배터리의 실적이 최악의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세 가지에 노출된 어려움이 지금 K배터리 현실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갈아타야 될 것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그건 아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미국의 상황, 유럽의 상황, 우리의 상황, 그리고 기술적 패턴, 잠재적 내재 가치까지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낱낱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기사 하나 한번 볼까요? 눈에 띄는 기사 하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이죠. 5월 달에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 판매가 14만 2천 대가 팔렸는데, 여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친환경차가 52%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차가 더 적게 팔리고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의 인식 자체에서 어느새 자동차는 휘발유차를 사려고 하지 않고 친환경차 쪽으로 구매 욕구가 거의 52% 정도가 옮겨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발상의 전환이 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보시게 되면 어떤 점이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5월 달에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을 봤더니 160만 대가 팔렸는데 24%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중국이 24%, 유럽이 36%를 성장을 했고, 북미는 수요 부진이라고 했는데 북미도 성장을 했어요. 7.5% 성장했어요.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북미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의 보조금 종류라든지 미국의 관세 인상, 그리고 배출가스의 규제 완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북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7.5%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중동 사태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나니까 YTN과 연합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될 것처럼 얼마나 보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뉴스 장사에 속아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데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미국의 지금 그 트럼프 정부의 IRA 지금 감세 법안 관련 내용도, 이 내용 자세히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상원을 통과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전기차 구입 $7,500 세액 공제 폐지했어요. 그런데 자동차 대출이자 $10,000,000 공제는 28년도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차를 사게 되면 $10,000,000의 공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새 차를 사는 사람은 이 공제를 받는 거예요. 전기차가 아니라 휘발유차도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도 공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새 차를 사려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5월 달에 52%가 친환경차를 샀듯이 이것은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비슷할 거다 이 말이죠. 보조금을 준다고 치면은 친환경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원이 축소했던 AMPC 보조금 31년도까지는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원위치해서 2032년도까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새 차를 사라고 선택권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휘발유차 사겠습니까? 아니면 친환경차 사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구매 욕구의 마음이 바로 당장 내일부터 전기차의 미래인 거예요. 친환경차의 미래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새 차를 산다면 내연차를 사겠습니까? 친환경차를 사겠습니까? 이게 5월 달에 글로벌 흐름 내에서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잘못된 루머 3가지를 제가 좀 진단을 해볼게요. 먼저 삼성 SDI 유상증자 물량이 14만 원 했는데 상장하면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온라인의 커뮤니티에 굉장히 활발하게 퍼졌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기술적 분석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과정을 넘어섰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배터리가 전 세계를 먹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중국 배터리 LFP 기반의 배터리가 상당 부분 선전을 한 건 맞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저가 시장에서 상당수를 차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LG, SK, 그 다음에 삼성이 갖고 있는 이 3원계 배터리는 이른바 고가형에서 선전을 했는데, 근데 LFP 방식의 이 내용도 한국이 ESS 물량에서 이미 이제 올해부터 침투를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과의 맞경쟁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LFP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 저감 장치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아주 높은 건 있는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선택형이거든요. 중저가는 LFP고요. 중가 이상의 고급형에서는 아무래도 3원계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LFP 방식도 중가 방식의 생산을 해서 중국과 경쟁을 하는 구도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산업은 자꾸 바뀐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끝났다. 이런 말 있잖아요. 트럼프가 와서 전기차 시장 끝났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의 $7,500 보조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대출이자에 $10,000,000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오히려 신차를 사는 사람이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혜택이 늘어난다.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K배터리. 과연 어떤 공약들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먼저 세계 공약을 했죠. AI 세계 3강 도약하겠다. 이거 6월 20일 날 울산에 가서 AI 고속도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6조 투자한다고 그랬고, 이 부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K 콘텐츠의 글로벌 브랜드 하겠다. 이 K 콘텐츠의 글로벌 브랜드화는 한류 콘텐츠, 영화 콘텐츠, 음악 콘텐츠를 육성하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방산 대표 산업 육성하겠다. 이 K방산은 이미 떴는데 상당한 기간 조정, 이벤트 조정이 있는데 이 역시 관심사항이긴 한데 가장 먼저 반영이 됐고 K 콘텐츠 반영이 됐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공약 한번 볼까요? 자, 2차 전지 공약을 보게 되면 2차 전지에서는 배터리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
ESS의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 전기차 2030년도에 50% 보급하겠다. 이런 2차 전지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세대 지원 강화는 이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미국 형식의 IRA 보조금.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은 유럽도 전기차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지원도 있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하지만 미국은 IRA라는 큰 어떤 지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을 줬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아마 틀림없이 이 세액 지원 자체가 내놓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을 본다고 치면 당연히 이걸 육성하려면 한국형 IRA 제도가 도입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확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설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형. 이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ES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한국형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나라의 SK나 삼성과 LG가 이쪽 사업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쪽에 미리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보급하겠다. 그런 거고요. 이거 중요하죠.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 사용 후 배터리라는 게 배터리는 계속 쓰게 되는데 재활용 시장이 좀 커지게 되지 않겠어요? 이 시장도 크단 말이죠. 그리고 전기차를 2050년도까지 50% 보급하겠다. 이게 이제 큰 내용을 이렇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의미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기차의 2030년도에 50%를 보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탈탄소로 전환하는 본격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고, 이것은 유럽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열로 가겠다는 거고요. 또 전기차 보급률이 올해 4월달 기준에 2.86%예요. 2.86%. 그리고 24년도에 전기차가 등록된 게 14만 6천 대 등록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속 대책이 예상이 되겠죠? 후속 대책은 충전소 확대라든지 기업 참여 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예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남시장 때, 1기 때, 2기 때, 경기지사 때 거의 한 96% 이상의 공약 실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증권사들이 2차 전지 리서치를 내놓고 있는데 증권사 리서치에 담기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감안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저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서치는 아무래도 데이터 중심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후행적입니다. 선행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데이터가 반영이 돼가지고 리포트, 예를 들면 2분기 리포트는 이제 적어도 8월 달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팀이 가가지고 그 리서치를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잠정적인 실적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현재 6월 달이 최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올 2월 달이 가장 안 좋아요. 삼성 S대에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가장 안 좋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증권사 리서치가 아무래도 후행적이다 보니까 데이터 중심 작성하다 보니까 좀 늦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는 반영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발표되게 되면 기대 효과는 나오겠지만 정책이 나오기 전에까지는 그걸 발표하지 못한다. 주가가 이미 30% 정도 오르면 그때는 메시지가 달라질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나 고민할 것은 역발상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가장 나쁠 때가
저점인 거예요. 뭐든지. 가장 나쁠 때가 최악의 상황이 저점이었다. 그리고 주도주는 늘 새롭게 등장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 복원의 법칙, 공포에 살아. 지금 2차전지는 공포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된 회사인가요? 이 배터리의 산업은 제가 얘기하지만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래의 우리나라의 양날의 축이에요.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GDP 세계 10위권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정책도 경험하고 일선 현장에서 취재해본 경험을 따지면 배터리가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성해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배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져가고 있느냐, 소재냐 셀이냐, 저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소재 같으면 그중에 가장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 그 다음에 월드베스트를 한 회사를 가야 되고, 이왕이면 셀로 가라. 셀 대장주가 가장 좋다. 먼저 움직인다. 왜냐하면 소재는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셀이 더 빠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그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주식인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고,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그 증권사 리서치가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까? 이게 2023년도에 고점 찍고 24년도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까? 아, 엔터주 사면 바보다. 아직도 엔터주 들고 있나? 아직도 엔터주 들고 있나? YG 들고 있나? 하이브 들고 있나? 이렇게 엄청나게 조롱하듯이 리포트를 써놨잖아요. 한국 엔터 끝났다. 어? 힘들다. 뭐 그거 엔터가 뭔 돈 벌겠냐. 그게 언제 올라가겠냐. 그랬습니다. 불과 8개월 전에 그랬어요. 8개월 전에. 그런데 쭉 보시죠. 이게 이제 작년 제가 9월 달인데, 이 작년 9월 달에 제가 제 유튜브 스톡커피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10월 달에 지금은 엔터주의 시간 이렇게 그렇게 내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YG가 33,000원 갈 때였어요. 하이브 16만 원대 갈 때였어요. 지금 31만 원 넘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움직였나? 자, 여러분 차트 보세요. 이게 주봉인데 올라갔다. 또 떨어지죠. 불안하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또 올라가죠. 올라가죠. 또 떨어지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8만 7천원 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이게 주봉의 패턴이잖아요. 하이브도 한번 볼게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이브 때 보시면 하이브도 42만원 갔다가 21년도 말에 10만원 갔다가 그 다음에 30만원 회복이 됐다가 이렇게 16만원대 떨어졌죠. 그죠? 작년 8월 달에 16만원대 떨어졌죠. 근데 올라간 사이클 한번 보세요. 떨어지고, 이 과정이 뭐냐면 주봉인데 이렇게 서서히 물량을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클에 엮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K배터리는 지금 어디가 와 있냐? K배터리는 지금 여기 삼성 SDI 보면 여기 와 있죠. 자, 보세요. K배터리가 지금 작년 24월 달에 이게 1년 전에 45만원 갔다가
그 다음에 45만원 갔다가 작년 9월 달에 35만원, 37만원 갔다가 9월 달에 1년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떨어졌죠.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시그널이, 이 반전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전의 시그널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세요. 이게 지금 주봉인데, 보세요. 30만원대 갔다가 떨어졌죠. 30만원 이탈해버렸죠. 그 다음에 29만원 찍었죠. 26만 6천원 찍었죠. 그리고 29만원, 30만원, 29만원, 29만원, 지금 파동이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여기.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배터리는 가장 최악의 저점에 있는 거 맞습니다. 아직 반전한 추세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 원칙에 주도주에 올라타야 대박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도주라는 것은 시세를 끌고 가는 주식을 주도주라고 하죠. 지금 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됐죠.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주도주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27만 8천원 이렇게 와고 있죠. 하이닉스 보세요. 올해만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22만원 갔다가 16만원대 이탈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이 불안한 나날 거쳤습니다. 그죠? 이 불안, 4월달, 5월달 불안한 나날 거쳤는데 이 흐름을 보면 매물을 받아내면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의 이제 하이닉스의 파동이에요. 이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배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종목을 압축하고 어떤 주식을 가져가느냐가 전략이 되겠고, 이미 내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 내가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방사는 이른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단 정체 형상이 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나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 앞으로 더 유력한다 할지라도 상단 정체 현상 때문에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로 자금은 옮겨가요. 이른바 기본적으로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K배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고 전기차를 앞으로 2030년도까지 50%를 늘려가고 있고 또 한국형 세액공제 제도를 내놓는다고 했고 아직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얼마 전에 AI 울산에서 고속도로 낸다고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한 30% 올라버렸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삼성 SDI 기준입니다. 삼성 SDI가 올해 그 1월 달에 25만원 정도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점 사이클이 5월 달에 최저점 사이클이 왔었어요. 15만 7천원. 그리고 지금 16만원 전후에 사이클 왔어요. 자, 이게 좀 일봉 보시면 이 물량, 이 윗꼬리 물량 같은 경우, 이 기술적 물량, 이 윗꼬리 물량이 한번 연속으로 쭉 오늘 18만 2천원까지 찔러본 게 아니다. 가겠다고 찌른 겁니다. 가겠다고.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일봉인데 15만 7천원 이 저점 물량 찍고, 그렇죠? 5월 달에. 그 다음에 5월 말에 한번 장대봉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세우고, 거래량 터지고, 세우고, 이렇게 올라간 자체가 이걸 가볍게 보는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봉 차트긴 한데, 최저점에서, 아까 제가 YG도 보여줬고, 제가 하이닉스도 보여줬지만, 모든 주식은 다 이런 사이클과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저점 파동을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 회사 주식이,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18만 5천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 24만원 그냥 갑니다. 24만원.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 14만원,
18만 5천 원대 파동인 뭐 그동안에 몇 달 걸렸지만 다음 주에 돌파해 버릴지 이번 주에 돌파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3,100을 넘었기 때문에 순환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주의 주도주는 계속됩니다. 증권주는. 하지만 오늘 배터리를 얘기하니까 오늘 배터리 얘기하고 다음에 또 증권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증권주 얘기했잖아요. 배터리가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은 지수는 정체되고 조정받거나 살짝 눌림이 오는데 종목 장세, 종목 테마 장세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정책적 메시지가 나올 종목, 바닥 찍고 추세 전환 종목, 하반기에 좋아지는 종목군으로 테마는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K배터리가 오늘 약간의 반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추세 전환점의 시작일 뿐이고 아마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계속 시도될 거기 때문에 잘 눈여겨봐야 되고, 수급 구조에서도 한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높아지지 않아요. 많은 주식들이 그래요. 하나 에어로스 한번 볼까요? 다른 주식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외국인 비중이 많지 않아도 급등한 주식이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물량이 평준화돼 버려서 그래요. 물량이 이미 아랫단에서 다 분산돼 버려 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막 사지 않아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그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전에는 20%를 사야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5 내지 10%만 매수를 해도 주가가 껑충껑충 뛰는 그런 물량 평준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게 지금 배터리 주식이다. 정리하겠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총리가 선임이 되고 산자부 장관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공약사 곧 챙겨서 아마 그게 정책으로 나올 거다. 배터리를 육성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K배터리, 미국의 IRA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눈에 띄는 기사, 전기차, 친환경차가 더 많이 바뀌고 있다. 유럽도 바뀌고 있다. 중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은 배터리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약간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수 3,100 흐름 내에서 봤을 때 나머지에서 테마 순환했을 때 수혜를 볼 종목은 반드시 배터리가 움직일 타이밍이 멀지 않았다.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이 중요하고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기술적 지표에도 그렇고 정무적 투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전고체 배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오늘은 짤막하게 저희가 K배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투자 전략, 시각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